11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흐름.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를 두고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협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설득한 건 대담하고 똑똑한 협상가의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핵잠 시대가 열렸다며 안보 분야 종사자로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은 핵잠을 보유하면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며 국방 주권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핵 추진 잠수함 승인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대담한 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외교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멈추자는 법, 민주당이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도록 하는 국정안정법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쳤다며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은 불필요하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철회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등 외교 성과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국내 정치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경고가 옳았음을 인정한 셈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피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략적 후퇴였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 AI 관련 예산을 10조 1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 공공 전 분야의 AI 도입에 7조 5천억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됩니다. 특히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중심으로 피지컬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6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AI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교육도 지원합니다. 또 GPU 1만 5천 장 추가 구매로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딸 결혼식 논란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 의원은 논란의 씨가 없도록 관리하지 못한 점 제 잘못이다라며 혼인 당사자의 일정이었더라도 부조와 화환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정감사 도중 국회 시설에서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화환이나 축의금을 받은 의혹, 또 보좌진이 결혼식 준비와 축의금 정리에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 의원은 결혼식을 2번 했다거나 특권 예약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며 허위 주장은 반박했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권력형 비리라며 사과가 아니라 혐의 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언론 탄압 논란에 이어 이번 결혼식 논란까지 공직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총리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장 출마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그런 건 아닐 거지라며 경쟁을 통해 좋은 후보가 나올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이미 지방선거 출마는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선 총리로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총리는 또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1부터 100까지 99는 대통령의 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상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의 외교 감각을 칭찬했다며 구군이 올라오는 흐름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설은 일단 일축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사목만 비틀면 끝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공소 취소 요구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5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장 대표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포기하자 이젠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 취소란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을 스스로 취소해 재판 자체를 없애는 절차를 말합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증언도 배임죄 폐지도 확실치 않다. 결국 모든 재판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공소 취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 중지는 시간 벌기일 뿐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라며 공소 취소가 안 되면 배임죄 폐지가 차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이제 공소 취소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발길을 돌렸습니다. 6일 오후 장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문입구부터 시민단체가 길을 막으며 사죄부터 하라, 참배할 자격 없다는 구호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은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장 대표는 추모탑 앞에서 묵념만 한 뒤 결국 헌화와 분향을 포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5.18 폄훼한 인식부터 바꿔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묵념으로 예를 다했다며 참배가 무산됐다는 일부 보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장 대표는 5.18 정신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진정성이 전달될 때까지 계속 호남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를 찾은 장동혁 대표, 그의 진정성 행보는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해체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근 SNS에 국힘은 통합진 보당처럼 해산될 수도 있다. 차라리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의 추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태도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몸부림으로는 윤석열 세력이 저지른 죄를 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경호와 권성동 사건 수사로 통일교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드러나면 국힘 해산은 불가피하다며 해산되는 이 차라리 스스로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한동훈 세력을 척결하고 범보수를 새로 모아야 한다며 암덩어리를 안고 가봐야 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 과연 보수제 편을 향한 현실 진단일까요?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다며 특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불법 여론조사 등 3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필요성과 조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특검이 구속 기소한 인물들의 보석 청구가 잇따라 기각된 만큼 이번에도 쉽게 결정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여의도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이 의도적 방해였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장소를 옮겼을 뿐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후 증거 확보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내란 특검이 현직 의원급 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